안녕하십니까. 이공계 학생을 위한 창업 아이템의 구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업 아이템에 대한 안내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두 주차에 걸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아이템 도출을 스캠퍼라고 하는 방법, 즉 SCAMPER 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스캠퍼라고 하는 방법은 알렉스 오스본의 체크리스트를 밥 에벌리가 7개 키워드로 구성한 것입니다. 7개 키워드가 SCAMPER로 요약할 수 있고요. 이것을 브레인스토밍 한 것보다 구체안을 도출하는 데 유리합니다. 자, 7개 키워드가 사고의 영역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실현 가능한 최적의 대안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스캠퍼가 뭐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substitute, combine, adapt, modify, magnify, put to the other uses, eliminate, rearrange, reverse 의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substitute, 우리말로 대체죠. 어느 요소와 관계가 있냐면 components, materials, people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고려해야 될 요소로는 어떠한 재질, 어떠한 재료, 어떠한 원료들을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바꿀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제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바꿀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combine, 결합입니다.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mix, 관련되어 있는 요소죠. mix, combine with other assemblies or services, integrate. 고려할 요소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제품이 다른 제품과 믹스가 되고 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이 제품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adopt, 응용입니다. alter, change of function, use parts of another element 등과 관련된 단어고요. 고려해야 될 요소로는 이 제품들이 다른 사용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응용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제품들이 더 나은 그런 기능으로서 응용될 수 있느냐, 사용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다음은 modify, magnify, minify 내용들입니다. modify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magnify, 확대하거나 minify, 축소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하나의 단어죠. increase or reduce in scale, changes of shape, modify, attribute. 예를 들면 색깔, 그 다음 아로마, 뭐 이런 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modify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고려해야 될 요소로는 형태, 모양들을 변경할 수 있느냐, 이거는 스케일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더 어떤 것을 첨가할 수 있느냐, 요즘 여러분들 그 향기사라고 하는 직업군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향기사는 여러 가지 향기의 소스들을 배합하고 조절해서 그 향으로 더 나은 향을 만드는 분들을 향기사라고 그러죠. 굉장히 그 민감한 그런 직업군이 되겠는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이런 modify를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다음
put other users purpose.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혹은 이 물건을 또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 그 재생,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나오는 부산물들, 대표적으로 쓰레기 등이 되겠죠. 어떤 정형화된 하나의 틀을 만들어내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있습니다. 이 부산물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느냐, 재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put other user purpose에 대한 고려 요소가 되겠습니다. eliminate, 제거죠. remove elements, simplify, reduce to core functionality. 그러니까 결국은 줄어들이는 겁니다. 그 규모를 좀 줄이는 거, 요소를 줄이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고려해야 될 요소로서는 만약 간단하게 축소할 수 있다면 이 물건이 어떻게 보일까? 예를 들면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사용하는 요즘이라고 설명드리기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가솔린을 사용하죠.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엔진룸 안에 가소성, 연료들을 태워야 되는 그런 공간들, 또 실린더, 이런 것들이 필요했죠. 그러다 보니 하나의 메인 파워 공간에서, 엔진에서부터 움직일 수 있는 바퀴까지 움직이는 데 있어서 구동축이라는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파워를 전달해주는 축이죠. 그러다 보니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기 자동차예요. 그러면 전기 자동차에선 엔진룸이 필요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터리, 그리고 모터. 이 모터는 어디? 하나에만 있을 필요가 없어요. 4개 바퀴를 갖고 있는 자동차라면 4개 바퀴에 각각 모터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거기에 배터리에서 전기를, 즉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 바퀴가 각각 개별적으로 굴러갑니다. 그럼 못 가는 데가 없는 거죠. 앞으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또 사선으로도 가고. 기존에 있는 방법과 굉장히 바뀌는 것입니다. 즉 엔진 자체가 없어지면서 굉장히 단순화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자, 간단하게 작게 만들 수 있느냐, 더 빨리 만들 수 있느냐, 또 가볍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겠죠. 자, reverse, rearrange, 뒤집기 혹은 재배열이라는 표현입니다. turn inside out or upside down or use of reversal. 그러니까 위에 있던 것을 아래로,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뒤집어지면 어떨까? 또 옆으로 가면 어떨까? 어떤 일이 발생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창업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소가 구성되는지 이 그림으로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창업 아이템 선정 원칙입니다. 우선 다양한 창업 아이템 정보를 탐색하셔야 합니다. 우선 경험과 지식이 있는 분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내가 모르고 있는데 다른 전문가가 알고 있어. 그럼 그 전문가를 영입해서 내 창업 아이템으로 쓸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라면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것의 기본이 돼서 창업 아이템이 만들어져야지 후에 계속 사업을 유지할 때 그 창업 아이템이 내 것이 될 수 있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많은 난관이 부딪힙니다. 그럴 때 사업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자신이 관심과 흥미가 있는 사업, 말씀드리는 바와 같습니다.
매우 가까운 사람이 추천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도 이 사업 아이템이 이상해. 이거는 뭐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라면 그분들의 도움이 가능한 그런 사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창업에 대해 잘 아는 사람에게 문의. 우리 속담에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안내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잘 모르는 사람이 잘 아는 척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 이런 것을 사업 아이디어로 잡았다가는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되겠죠. 내가 바라는 방향은 1번의 방향이지만 이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안내하면 1번이 아니라 2번, 3번 혹은 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창업에 대해서 잘 아는 분에게 문의를 하시고 문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획하고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또 소비자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발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자기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볼 때 이거 사업 아이템 돼. 내가 볼 때 이거 필요해. 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필요한 것이 남들에겐 이미 있을 수도 있고 남들에겐 아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사업, 이 제품, 이 사업 아이디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 클라이언트, 커스터머가 실제로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그 부분으로 사업 아이템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창업 강좌 간행물 활용.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창업이라고 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면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현재 자본이 있어서 무조건 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니까 무조건 사업을 해보겠다. 그러면 대부분 망합니다. 왜일까요? 창업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패턴도 존재하고 어떤 상황엔 유기물처럼 생명체처럼 변하거든요.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체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들어가야 될지 어떤 부분을 들어가지 말아야 될지 어디에 조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창업 강좌 그리고 간행물 등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예, 창업 아이템 선정 원칙 두 번째입니다. 탐색한 창업 아이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분석을 시기, 창업 아이템 자체의 시기,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분석이 되고요. 창업 아이템의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 4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도입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아이템이 아직 사업화가 완전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 완전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이템 자체를 조금 더 개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템의 홍보 그리고 광고, 이 알리기에 주력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고요. 즉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기의 경우는 초보 창업자의 경우는 실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보 창업자는 자기의 창업 아이디어, 아이템 자체가 우수하다는 건 알아요. 본인이 자신 있기 때문에 창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설명해주고 알리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홍보 수단이 뭘까요? 내 창업 아이템을 알린다. 바로 홍보입니다.
요즘의 홍보는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는 기본적으로 대중매체, 텔레비전이나 신문 혹은 잡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템을 홍보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SNS를 이용하는 경우, 즉 인플루언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유튜브, 또 다양한 그런 SNS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좋은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이러한 홍보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알리기가 쉽지 않죠. 내 제품을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이 한번 써보는 거, 이거 괜찮아요 라고 설명하는 거하고 내가 나와서 설명하는 것은 아주 다른 예죠. 그래서 요즘엔 새로운 광고나 홍보도 새롭게 우리의 생각을 반대로 이끌어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링티라고 하는 그런 선전이죠. 아직도 저는 그게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 이온 음료 종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엔 어떻게 나왔나요? 물에 타는 거 보고 먹는 거. 아, 좋아요. 여러 사람들, 우리가 잘 모르는 비연예인들이 나와서 그냥 한마디 하고 지나가고 하는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됐죠.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도 홍보의 기술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초보 창업자들이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선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용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성장기라면 이미 아이템이 알려져 있어요. 그럼 알려져 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증가가 됩니다. 왜? 시장 수요가 증가하거든요. 시장 수요가 증가해서 매출이 늘어나면 결국 이익이 늘어나겠죠. 이 시기에서도 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경우가 될까요? 특히 천연물을 갖고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여기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지역에서 팔리던 천연물질이 전국 단위로 판매를 하게 되면 소비되는 양, 원료 물질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천연물은 일정 시간이 지나야 재배해서 생산하고 제품의 원료로 들어가는데 활용을 하거든요. 일정한 시기가 있어요. 근데 공산품과 다릅니다. 공산품은 특정한 원료만 있으면 매일매일 찍어낼 수 있죠.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하지만 천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시작하는 경우에 이 부분, 이 시기에 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왜? 소비자들은 원하는데 만들어내지 못하면 점점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자, 다음 성숙기. 경쟁이 치열하고 이익률이 떨어지는 시기. 왜 그러냐면 이미 시장은 포화가 됐고요. 이미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시장에 뛰어드는 새로운 경쟁 업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 경쟁 업체들에 의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시장이 나눠 먹기 시기 되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쇠퇴기. 시장 수요가 정체 또는 없어지는 시기. 아이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특정한 제품이 많은 수요가 있다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트렌드에 의해서 안 쓰고 또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간파하고 그리고 그 시기를 미리 잘 예측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바꿔내는 것도 중요한 창업 아이템 선정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창업 아이템의 정밀 분석 및 사업성 검토입니다. 특히나 법적 요건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명 바이오 분야, 즉 천연물을 통한 식약 소재 발굴 쪽을 주로 하는 사업체를 갖고 있다 보니 천연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천연물을 식약 소재로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우선 안전성입니다. 먹어서 혹은 어떤 식으로 내 몸에 투여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게 법적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효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제품을 만들어낼 때 여러분 햇삽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고 들어보셨을 텐데 GMP라고 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햇삽과 GMP는 거의 유사한 개념인데 햇삽은 원료에서부터 제품 생산의 유통 과정까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식품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GMP라고 하는 것은 Good Manufacturer Practice라고 해서 건강기능식품 이상, 즉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시설의 등록 기준입니다. 지금 건강기능식품은 햇삽, 식품이지만 햇삽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GMP 시설에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 아무리 효능이 좋고 안전하다고 해도 제품을 만들어내도 팔 수가 없어요. 왜?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법적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허가사항에 있어서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미리 판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업 아이템 정밀 분석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 드린 법적 요건 외에도 아까 성장기에 망할 수 있는, 천연물이 망할 수 있는 건 말씀드렸죠. 어떤 때 시장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원료가 안 되는 경우, 이것에 대한 분석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천연물질은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많아야 2번 정도 생산이 되거든요. 이것을 어떤 시기로 맞춰 나가느냐,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고 제품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원료를 언제 얼마를 공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정밀 분석이 필요하고요. 요즘에는 실은 AI, 여러분 빅데이터를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빅데이터의 기법으로 이런 아이템 분석도 많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것들이 더 잘 팔릴 수 있는지, 어느 시기엔 어떤 것이 팔릴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빅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면. 따라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되는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 대표적인 빅데이터나 AI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창업 아이템을 실현할 수 있는, 또 창업이 성공적인 창업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창업 아이템 선정에서 유의사항 간단하게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좋다고 생각하는 거. 누구나 좋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업 아이템에 현혹되지 말 것. 사업 아이템에도 수명이 있다.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재벌의 시대별 재벌의 현황을 보시면 돼요. 옛날에 여러분들 혹시 대우라고 하는 그룹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대우가 굉장히 큰 재벌 기업이었습니다. 아마 10대 안에 재벌 기업인데 지금 거의 없죠. 사업 아이템은 굉장히 빨리빨리 변화합니다.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수명, 아까 말씀드린 라이프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현재 직장을 중시해라. 지금 여러분들 직장은 학교입니다. 이 학교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내 직업, 학생이라고 하는 본연의 직업에 충실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계를 밟아서 사업 아이템을 선택해야 한다. 한꺼번에 최고의 완성된 제품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시간에 설명드린 슈퍼스타 DSU가 이 생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유행성이 높거나 미화하게 된 아이템은 경계하라. 유행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거나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즉 라이프 사이클이 빨리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하이테크 아이템보다 하이터치형을 추구하라.
하이테크와 하이터치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이테크라고 하는 것은 많은 기술적인 요인이 필요합니다. 하이터치는요. 많이 손을 대고 많이 알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죠. 즉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유망 아이템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라. 남들이 볼 때 이거 좋다고 하는데 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왜 그러면 그게 좋다고 얘기할까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양 사업도 좋은 아이템이 된다.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어요. 도입기에서부터 쇠퇴기까지. 그런데 어떤 시기 되면 사양되었던 사업들이 다시 뛰어드는 새롭게 사업 아이템으로 발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에 그 과거의 회기로 과거에 많이 먹었던 음식들 또 놀았던 어떤 놀이기구들 이런 것들이 다시 팔리고 있죠. 즉 과거에 나왔지만 이미 사양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향수를 건드리거나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감성적인 것들이 사업 아이템으로 접목할 수 있다면 좋은 사업 아이템, 새로운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자의 적성, 경험,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라. 당연하겠죠. 창업자의 적성이 조용히 앉아서 어떤 특별한 것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영업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할 수가 없겠죠. 거꾸로 영업적으로 내가 활동적이고 많이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데 깊게 생각하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갖고 들어오면 결국은 두 개가 언밸런스 하겠죠. 그리고 본인의 경험, 그 다음 능력들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템 선정의 기준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아이템. 물론 라이프 사이클이 있지만 이런 성장이 계속해 나가는 그 기간이 긴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라는 것이고요. 업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의 적합 여부.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 창업자가 이것에 진짜 관심이 있고 내가 여기에 능력이 있어. 나는 영업이 뛰어나. 나는 집중하는 것이 뛰어나. 라고 한다면 그 아이템을 선정하라는 것이죠. 시장성. 입지 조건, 라이프 사이클 중 도입기, 성장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시장의 경제 현황과 전망. 즉 이런 것들을 볼 때 입지 조건이 어떤가? 도입기인가? 이 제품이 도입기인가? 성장기인가? 그리고 현재 경쟁 현황은 어떻게 되지? 나의 경쟁 업체는 있나? 앞으로 이게 얼마만큼 더 시장성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시장성을 우리가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성이 있고 커야만 사업 아이템으로 충분한 것이죠. 수익성,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은 뭘까요? 처음에는 많은 부분 내 비용을 들여서 만들죠. 물론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어쨌건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었다면 매출이 생기면서 이익이 생기는 기점. 이익이 내가 집어넣었던 어떤 기본적인 비용과 얻어지는 매출에서의 이익이 바뀌는 지점. 이걸 손익분기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기가 언제냐. 이 시기까지 내가 이윤 없이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도 판단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자본이 없으면 이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손익분기점이 존재하는데 이 전에 사업이 접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등 고정비, 권리금 전환 가능 여부. 인테리어 공사비는 한번 공사하고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이미 들인 비용이죠. 근데 이것을 다음 사업하시는 분에게 권리금으로 받아낼 수 있다면 그 비용 자체를, 그 고정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상품성, AS, 영업의 가능성, 상품 관련 기능성을 터득하여 개선 가능한가? 내가 만들었는데 영업사원들 혹은 움직이는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그 기술, 그 제품을 개선할 수 있고 AS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품성. 왜? AS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그것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위험 요소. 인허가의 미비점이 있느냐? 거래업체에 분쟁 소지가 있느냐? 자금 조달을 잘할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위험 요소들을 줄이고 없애는 것이 중요하습니다.
그다음 기타 위법성의 소지가 있느냐, 세무 문제가 있느냐, 창업이 쉬운 업종이냐. 위법성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흔히 창업 동아리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업종들 대부분 위법성을 갖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런 창업 아이템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2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